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 각종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실제 공급이니까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보겠다라는 게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은 크게 이제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가 공급은 면세 사업에 전용하거나 또는 비영업용 소형사용차 유지에 전용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하거나. 그래서 자가 공급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개인 쪽 공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쪽 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직원한테 선물로 준다든지 또 판매하려고 구입해 놓은 이 상품을 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자, 이 마트를 하는 기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이런 이마트 같은 마트 사업자인데,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10만 원에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10%인 만 원만큼을 매입세액을 부담했어요. 그래서 11만 원의 현금을 주고 이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매입세액 만 원은 구입 시점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구입 시점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팔지 않았어도 생계하사 같은 증빙이 있으면 요 만 원을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럼 공제를 받았는데 이 공제를 해준 이유는 이 사업자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세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점에서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거를 판매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원한테 명절 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판매한 것처럼 간주해서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추징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자,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품을 구입할 때 이 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받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제를 받지 않았었더라면, 이거를 추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거나, 공제받지 않았다면 추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만약에 10만 원 이하의 경조 물품을 줬다 직원한테, 이것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개인적 공급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 등이 아니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니까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개인적 공급 받고 사업상 증여. 자, 여러분, 사업상 증여는 유사한 취지입니다. 개인적 공급과 비슷한데요. 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자, 이 마트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만 원의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어요. 그럼 이걸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입 시점에서 생계한서 같은 이 법정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공제를 해준 이유는 이 마트 사업자가 나중에 이거를 매출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입 시점에서 공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외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래처한테 선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소비를 한 거죠.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외부에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니까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소비를 한 거니까 개인적 공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지금 과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래처에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추징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 뭐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취지가 사업상 증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다만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었더라면 이거를 추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이걸 지금 사업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줬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접대 등과 같은 이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 자체가 견본을 보내주기 위한 거다. 견본, 샘플 물건을 거래처에 이렇게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갖다가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비를 했을 때 거래처에 이렇게 선물을 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판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개인 쪽 공급과 사업상 증여의 차이는 개인 쪽 공급은 내부 소비한 거고요. 사업상 증여는 외부적으로 소비를 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또는 여러분 이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상 가격 시가로 과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보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간주 공급에는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걸 말하는데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건을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물건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이 물건을 팔아도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이걸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폐업을 했을 때 이 폐업 시 남아있는 이 매입세 공제받은 잔존재화가 남아있다. 잔존재화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간주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매입세 공제받지 않은 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거를 간주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못하고 잔존재화로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간주공급의 전체 구조를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주공급은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담보 제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을 거래처에서 내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어요. 그럼 담보로 내가 이걸 맡겼다고 해서 이 상품의 소유권이 거래처에 이전된 건 아닙니다. 내가 차입을 하면서 담보로 맡긴 것이지. 그쵸? 그래서 담보 제공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즉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죠. 내가 뭘 팔아야지 이걸 과세하는 건데. 그쵸? 자,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물납입니다. 조세라는 건 세금인데 세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물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죠.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현금으로 안 내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재화로 조세를 물납을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데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서 이거 재화를 세무서에 공급한 거니까 10%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부가세 세무서에 납부할게요. 이게 실익이 없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는 게 지금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물납으로 하면서 거기에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다시 세무서에 낸다?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경우는 상속세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물납을 하는 경우에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실익이 없다. 자, 그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자,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지금 보는 것처럼 A가 PC방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PC방에 있는 컴퓨터며 PC방 관련된 직기들을 다 B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자산과 부채를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했다는 건 이 사업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 사업을 양도한 A를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양도인. 그렇죠? 양도인. 사업을 인수한 B를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PC방을 3억에 내가 만약에 양도를 하면 이 PC방에 있는 컴퓨터며 직기며 이런 것도 다 재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만약에 보면 3억에 만약에 이 사업을 넘겼다 그러면 양도인 A는 3억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3억을. 맞죠? 그러면 이 0.3억, 즉 3천만 원은 0.3억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 공급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 3천만 원, 0.3억을 이 B 입장에서는 이게 매입이니까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입세액으로 또 환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일반 상품이나 이런 제품처럼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도 10%를 A한테 징수해서 다시 B한테 환급을 해주는 이런 구조인데, 이 금액이 큰데 이걸 만약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이때 양수인은 자금 부담이 되죠. 3억을 준비했는데 3천만 원을 더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인수하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라면 이걸 과세 거래로,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3억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B는. 그죠?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면 3억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는 세무서에다가 3천만 원 낼 필요도 없고, 세무서는 또 B한테 굳이 번거롭게 환급해 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수인의 자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매. 그럼 국세징수법이라는 거는 국세를 만약에 안 내면 어, 이 체납자한테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한테 압류하고 그 재산을 강제로 공매해 가지고 세금에 충당을 해요.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이 재산을 이렇게 강매할 수가 있겠죠. 절차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법에 의한 공매나 강매를 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이 체납자가 지금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상환해야 될 어떤 그 자금도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원칙대로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매나 강매를 할 때 부가세를 과세해 버리면 이게 공매나 강매를 할 때 원활하게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에 의한 공매나 강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걸 재화의 공급을 오지 않겠다.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부가세를 과세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 의한 이런 공매나 강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수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해가지고 그 관련 법에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때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근데 이거는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건데 강제로 이거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세 과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예, 원활한 이런 법에 의한 수용 절차를 위해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이전이다. 자, 이거는 내가 내 재산 관리인한테 내 재산을 맡겨놨는데 이거를 내가 신탁재산을 맡겨두기 위해서 내 재산 관리인한테 이전을 해놨는데 이거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 이거는 논리상 맞지 않죠. 내 재산을 재산 관리인한테 신탁재산을 내가 여기다 이전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것도 뭐 예외가 뭐 예외적으로 막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키워드를 기억할 때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담보 제공, 조세의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공매나 강매, 법에 의한 수용, 뭐 신탁재산의 이전, 뭐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딱 키워드를 기억하고 시험 목적으로 뭐 깊게 파고들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우리 전산회계 1급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우리 과세거래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과세거래? 자, 여러분, 우리 과세거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거나, 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는 행위나 또는 이렇게 부동산 임대 등과 같은 이런 경우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용역의 실질 공급,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대행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 임대업에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더불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음식점이 음식점이나 건설업도 용역으로 봐요. 음식이라는 어떤 재화를 판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이라는 재화를 파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음식업도 서비스업으로, 용역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설업은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부담하지 않든 용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근로의 제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임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허권이라는 재화를 내가 팔았다. 그럼 그건 재화의 공급이지만 특허권이라는 재화를 내가 빌려주고 특허 사용료를 받는다. 그럼 그 용역의 공급이에요. 내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건물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개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간주 공급이란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화는 우리 간주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자가 공급 또 뭐 있어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용역도 간주 공급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용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사업상 증여처럼 과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건 중요한데요. 다만 용역이라 하더라도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이란 건 상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말고. 이런 상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이게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특수 관계인이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주택 말고 상가 있잖아요, 상가. 이런 상가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건 동일하게 적정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용역의 어, 무상 공급은 실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딱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용역의 무상 공급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과세 거래 뭐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는 게 있었죠.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 소비지구 과세 원칙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이때 과세하게 되면 또 소비되는 국가에서 또 과세가 되니까 국제 간의 이중 과세가 된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 영해세율로 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생산국이 돼요, 소비국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비국이 돼요. 그럼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자라는 것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이게 세관을 거쳐서 들어올 때 그때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해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소비 국가가 되기 때문에 수입할 때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실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역을 수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수입은 여기 없어요. 그죠? 자, 과세 거래 어떤 게 있다고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 문제들 한번 간략하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요. 그렇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이게 바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입니다. PC방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했다. 이건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에요. 그죠? 이거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요. 폐업 시 잔존 제약. 이거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다. 그럼 당연히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제약에 대해서 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폐업 시 잔존 제약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간주 공급이니까.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공했다. 자, 조세의 물납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뭐예요? A, B, E니까 A, B, E는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담보 제공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나 조세의 물납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자가 공급 이거는 간주 공급이었죠. 외상 판매 이거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입니다. 사업상 증여 이것도 재화의 간주 공급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재화의 공급이죠. 실질 공급이나 간주 공급이나 다 공급이에요.
근데 담보 제공하는 거는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였었죠. 그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우리 간주 공급을 공급 의제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간주 공급, 공급 의제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 매입 시 매입세액은 다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대요. 자기의 다른 과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생계화설 발행해서 과세를 하지만 원료나 자재 등을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자, 사용인이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우리 직원들이 작업복이나 작업모, 작업화 이런 옷이라든지 모자, 신발 같은 걸로 작업할 때 필요한 걸로 이 재화를 사용했다. 이거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용 소비한 거니까 이거를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진 않습니다. 무상으로 견본을 제공했다. 이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불특정 다소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줬다. 이건 사업상 증여가 될 수 있지만 불특정 여러 다수한테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이걸 무상으로 배포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비한 것이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업상 증여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자동차, 자동차 제조회사,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제조회사는 승용차 만들어 파는 게 영업이에요. 그럼 이 승용차는 영업용 승용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영업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자, 이 승용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승용차 만들 때, 여러분 봐봐요. 이 승용차 만들 때 각종 재료 같은 거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했을 건데 그 매입세액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제조업은 승용차 만들어서 파는 이 승용차는 영업용이죠. 그럼 이 승용차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를 매입을 할 때 매입세액이 발생되겠죠. 그럼 그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무서에서. 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 승용차를 만들어서 팔면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영업용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아놓고 이렇게 이걸 팔지 않고 이걸 업무용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그럼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른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이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이 영업을 위해서 이 승용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영업인데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으로 이걸 갖다가 전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전용이라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이해되시죠? 자, 5번으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가 남아있다. 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잔존재화로 남아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추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폐업 시 잔존재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이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죠. 그쵸, 이거.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했다.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였고요. 법에 의해서 강매하거나 공매하는 것도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죠. 우리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 제한은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자, 다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 그러니까 자재를 내가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건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재화를 인도한 거죠. 그럼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았던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물건을 이렇게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한테 이 원자재를 돈을 받지 않고, 야, 이 물건 만들 때 필요한 내가 자재 보낼게. 그리고 자재를 갖고서 네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탁 가공해서 이걸 팔아라. 이런 거래인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러면 국외에 있는 이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물건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를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반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실제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없었던 거지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기 2번이나 3번은 저희 시험 수준을 좀 오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복숭아 통조림은 과세 사업이에요. 근데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다 보니까 복숭아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럼 그 복숭아 씨는 면세거든요. 복숭아 씨는. 그러면 이거를 면세를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수적인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걸로 봐요. 여러분 이렇게요. 근데 이게 주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주된 재화에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주된 어, 그렇죠. 별, 어,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볼게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에서 생기는, 이건 용역이죠, 용역. 용역의 제공에서 생기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요거는 포함되는 걸로 보지 않고요. 별개의 용역으로 봐요. 별개의 용역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산 세무 2급 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데 좀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시 여러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이 주된 그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별도의 공급으로 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건데 주된 사업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복숭아 통조림은 이건 과세 재화예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에 해당이 돼요. 얘는 복숭아 통조림 만드는 기업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복숭아 통조림 과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수 재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 같은 거. 이 복숭아 씨는 면세 재화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된 재화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부수적인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별개로 주된 증거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로 보되 자, 그러면 복숭아 씨를 이걸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세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대로 보면 이 별개의 재화니까 이건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면세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원래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과세 사업을 하는데 이걸 면세 제하로 보게 되면 이 사업자는 겸용사업자가 돼버려요. 그럼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별개의 거래로 보되 이, 이 부수재화에 대해서 이거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사업에 따라가도록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씨 자체를 보면 면세지만 주된 사업이 과세니까 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수재화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용사업자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필연적인 부수재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수재화 용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온 건데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3번의 경우에 틀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보지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된 사업에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의 수준을 좀 오버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럼 4번은 맞는 건데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봤었죠. 그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었고 6번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다는 거.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한다. 건설업은 자재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으로 봤었죠. 그죠?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를 단순 임가공만 한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었잖아요. 그죠?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사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자기가 자재를 부담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렇죠. 이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의 포인트는 앞에서 배웠던 이런 간주 공급, 그죠? 간주 공급들 정리를 꼭 잘 해주시고요.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 조세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공매나 경매, 강매, 그죠? 법에 의한 수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용역의 공급, 그죠? 용역의 우리 간주 공급은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거.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이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빠르게 강의를 배속으로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